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대화 나눌 주제는 경청하는 부모님 되기입니다. 경청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표정, 말, 그리고 행동을 보며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아이와 길을 걷다가 큰 개를 만납니다. 아이는 아직 개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가 개를 보고 무서워한다면 땡땡아, 개가 무섭니? 그럼 아이는 엄마 무서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괜찮아, 엄마가 저 개가 우리 별사탕이를 물지 않도록 엄마가 지켜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말고 손을 꼭 잡고 오면 돼 라고 얘기를 나눠주시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무섭긴 하겠지만 엄마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저 개는 물지 않아. 그리고 너가 더 커. 엄마 늦었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를 잡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이에게 전혀 다른 의미와 경험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커가면서 슬픔, 두려움, 무서움 등 일차원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깨끗했던 마음의 물에는 잠시 혼탁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적극적인 경청, 즉 속마음 읽기를 열심히 해주신다면 아이의 마음은 금방 정화가 되겠지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라는 것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되 100% 수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는 아이가 유치원을 갑니다. 놀이 중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우리 별사탕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럼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의 여러 감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 주시면서 감정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내일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혼내달라고 얘기할게. 또는 엄마가 내일 그 친구 만나서 혼내줄게. 아이의 마음은 사실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지 그 친구를 혼내거나 또는 그 친구가 사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많은 것들을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다 보면 아이가 의존성이 큰 아이로 자라 앞으로 사회관계나 어떠한 일을 시도할 때 굉장히 멈칫멈칫거리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상황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이 즐겁고 또 또래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무조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도 학습이라는 느낌 또는 흥미가 없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합니다. 유아기관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교육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돼?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별사탕아, 오늘 너가 너무 힘들구나.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시되 아이에게 명확한 기준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너가 한글을 배우는 것들은 요즘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한글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너가 나중에 친구 이름도 잘 쓰게 되고 너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게 되고 훨씬 편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오늘 당장 유치원에 가서 완벽하게 한글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나 친구가 한글을 쓰고 있는 걸 관찰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환경에 대해서 노출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너 오늘 꼭 한글 10장 쓰고 와야 돼. 선생님이 하라는 거 무조건 다 하고 와야 돼. 너는 꼭 한글을 떼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아마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절머리가 나서 공부와 담을 쌓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사실 유아기 때 경험할 필요가 1%도 없겠죠. 유치원이나 특히 교육기관은 몸이 아프거나 집안 사정이 있어서 꼭 빠져야 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아이에게 꼭 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예외사항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구나, 또는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여 떼를 쓰는 모습이 더욱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강화는 사실 방해 요소가 되겠지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되 올바른 기준을 두고 현명하게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경청법을 통해 더욱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